식사들을 하셨습니까? 친구 오토바이를 좋은 분에게 인계해드리고 왔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었고 부인도 같이 나와서 구경하시고 잔금도 부인 보는 앞에서 당당히 주시고 부러웠습니다. 모든 취미생활을 같이 즐기신다는 말씀에 더 부러웠습니다. 간혹 친구 오토바이 처분을 왜 하느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부부 문제라 못 물어봤습니다. 물어봐도 답도 못 해줄 거면은 안 물어보는 것이 답일 것 같아서 자세한 이야기를 못 하고 안다고 해도 얼굴 닦아고서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 남의 부부 문제 이렇게 떠들 일도 아닌 것 같아서 짐작만 할 뿐입니다. 아마도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오늘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원인이 아니었나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말 수도 없는 친구가 오토바이 설명하는데 하도 짠해서 도와주러 갔다가 인사만 하고 멀리서 담배만 그냥 쫙쫙 빨다 왔습니다. 구입하신 분이 점심도 사주셔서 잘 먹고 왔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돌아오면서 너무 좋은 분에게, 아껴줄 분에게 보내서 그래도 마음이 좀 덜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왔습니다. 잘 타시고요, 조심해서 알라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청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시리스트 1번인 MR을 보내는 것은 참 마음 그렇죠. 정말 그놈 몰고 다니면서 얼마나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는데 제 마음이 다 그랬습니다. 웃긴 건 탁송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토바이 거래하는데 주인 따라가고 친구도 따라가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네요. 요즘은 계약금 걸고 오토바이 탁송하면 입금 확인하고 오토바이 내리면 거래가 끝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가서 확인하고 보고 운전도 해보고 그랬는데 세상이 각박해졌나 봅니다. 하여간 그래서 독고다이가 됐습니다. 전전 영상에서 중년 장거리 여행에 고 100일량이 필요할까라는 영상에서 무슨 보트 얘기만 하냐고 하시는 분도 있고, 대다수 분들은 시사하는 바가 있고 체감되는 말이라고 공감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의 핵심은 즐기는 취미로 하는 것은 적당히 하자라는 말입니다. 낚시보트 얘기로 예를 들었지만은 오디오, 카메라, 음악 취미도 알고 보면 정말 웃긴 것이 아주 하이엔드 플래그십을 구입하는 것은 혈압에 있는 사람이 아닌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란 점입니다. 오디오도 취미로 하는 사람은 오디오 퀘스트 몇천만원짜리 몇백만원짜리 케이블 사용하는데, 상업하시는 분들은 실제로는 까나레 1m에 몇천만원짜리 쓰고요, 카메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몇천만원짜리 라이카 하셀브라도 쓰지만은 혈압에서는 300만원짜리 캐논 소니 씁니다. 음악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죠. 색소폰이라도 불면 셀마 레퍼런스는 취미반 학생이 쓰고 원작은 야마하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타 치는 친구들도 성가대 연주한다고 할라치면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59 레스폴 커스텀, 펜더 커스텀 히스토리 몇천만원 넘는 거 우습게 쓰죠. 현업에서는 펜더 깁슨 별로 안 쓰죠. 누구는 돈지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는 딱히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돈 있는 분들이야 몇천만원 돈도 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그런 취미생활을 따라가려고 버둥거린다든가, 또는 그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정상적인 것처럼 그래야 하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것, 아무것도 모르고 중년에 덜컥 오토바이에 입문하는 분들의 선택의 실수를 좀 막아보자는 생각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SNS에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되면 한다, 우리는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강요받고 살고 있었죠. 먹고 사는 것이나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은 취미생활은 철저히 되면 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지르고 용서받는 것이 빠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고, 그런 생각으로 저지르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진짜 분란 만드는 형국이 되죠. 분명히 트러블이 생깁니다. 안 생길 수가 없죠. 하지만 되면 한다라는 생각으로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실행하시면은 절대 트러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시간도 금전적 여유도 없는데 오토바이 3천에서 5천만원짜리 탄다고 하면은 진짜 와이프한테 맞아 뒤지죠. 한국 사람들 본성이 유난히 남에게 지기 싫어해서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만은, 진짜 그러면은 오토바이 취미생활 계속 못한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트러블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예 가족이 모르게 타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 경우는 회사 사무실 주차장이나 오토바이 샵에 보관해 놓고 옷과 장비도 사무실과 샵에 보관하고 주말에 몰래 탔었습니다. 예전에는 토요일도 근무했기 때문에 좀 일찍 퇴근해서 2-3시간 한 바퀴 돌고 들어가는 정도로 처음에는 즐겼죠. 중간에 사고가 나도 오토바이로 우유 배달하다가 넘어졌다고 뻥치고 그냥 넘어갔죠.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나고 걸렸습니다. 뭐 별말은 없었습니다. 집안에 오토바이 타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가 얼마짜리인지도 확인도 하는 것도 어려웠고 알아볼 수도 없는 오래전 이야기라 그렇지 뭐 지금은 할일 가격 내자만 스마트폰에 쳐넣어도 가격이 다 공개되어 있는 현재 상황이라면 아마도 제 머리카락은 지금처럼 풍성하게 남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 진짜 심하게 사고가 나고 오토바이 폐차를 하고 오토바이 접고 낚시로 넘어갔습니다. 삥 쳐둔 돈이 있기 때문에 낚시보트로 넘어가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게 또 재수가 있으려다 보니까 2000년대 중반 넘어서 베스 낚시 열풍이 불어서 수요가 갑자기 늘어서 그런지 보트 풍기 영상으로 보트를 구입해서 몇 년을 타고도 더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어서 금전적으로는 손해는 크게 없었습니다. 다만 업그레이드하고 수리하고 하느라 거의 보트 가격만큼 돈이 들어간 것은 안 비밀입니다. 이게 뭘 바라는 것이 안 들킬 수가 없습니다. 오토바이 타면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친구는 또 그 와이프에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 와이프 귀에 반드시 들어가죠. 제가 그렇게 걸려서 보트를 처분했습니다. 저는 보트가 친구 거라고 했고 친구는 내 거 얻어 탄다고 했는데 그 친구 새끼가 부부싸움 하다가 보트 얘기가 나와서 결국 친구 와이프가 확인한다고 와이프끼리 통화하고 네 거네 내 거다 하다가 걸렸죠. 그런데 가격까지 오픈되면서 부부싸움 덤탱이를 제가 썼습니다. 진짜 새우싸움에 고래등 터진 격이 됐죠. 그때 압류당해서 뺏긴 그 보트값 10년이 지난 지금도 복구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 새끼랑 의절했죠.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3시에 나가서 아침까지 우유 배달 3년을 해서 만든 피같은 비자금이었습니다. 노는 날 새벽에 배달 나갔다가 오토바이 타고 12번 넘어져 본 적도 있습니다. 언덕에 굴러가는 요구르트 주워러 뛰어다니다가 열받아서 길가에서 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피같은 돈인데 뺏겼습니다. 두 번째, 가격을 속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오히려 완전 몰바보다는 이 경우가 아마 많을 겁니다. 또 오토바이를 탄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오토바이 가격을 속였다가 걸렸을 때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오토바이 가격을 몇백만 원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10분의 1 정도 속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1000만 원 약간 넘는 금액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동차도 4, 5천만 원인데 오토바이가 자동차보다 더 비쌀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여자분들이 많이 없고 물어봐야 처가 식구들에게 물어볼 텐데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오토바이가 비싸야 3천만 원대였기 때문에 지금은 4, 5천만 원 옵션하면 5, 6천만 원 간다는 생각을 많이 못합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안 걸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문제는 걸렸을 때의 타격감입니다. 이게 걸려보니까 여자들의 이상한 심리 상황과 맞물리면은 몰바보다 타격감이 훨씬 크다는 데 있습니다. 여자들은 일단 남자와 다르게 2차원, 3차원적인 분석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문제에 꽂히면은 처음 맘에 가는 한 가지 문제에 집착하는 습성이 좀 있죠. 몰바가 걸리면 왜 속이고 오토바이 타느냐란 오토바이 타는 문제에 꽂혀서 그 문제만 추궁을 하게 됩니다. 다차원적으로 언제부터 탔냐, 가격은 얼마냐, 누구랑 타냐, 돈은 어디서 났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질문 들어오면은 오히려 좀 화가 좀 덜 났다는 이야기가 되죠. 화가 덜 난 경우는 가볍게 구워 삶으면 금방 풀립니다. 다가오는 생일이나 기념일 그때까지만 숨죽이고 살다가 카드 일수 받아서라도 크게 한방 명품 디올백 가방이나 샤넬 화장품 세트 하나 선물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디올백 해봤자 3,400만원, 샤넬 화장품 세트 해봤자 100에서 200만원 정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오토바이 값 10분의 1도 와이프에게 투자 못한다거나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면은 이야기할 가치도 없죠. 그런 넓은 마음 없이 이 바닥에 뛰어들 생각하셨으면은 몰바 시도하지 마셔야 합니다. 정말 화가 나서 와이프가 이성을 잃으면은 대부분 언제부터 탔냐, 돈은 어디서 났냐 정도에서 질문 진도가 안 나가죠. 그러다 보니 오토바이 가격에 관한 문제는 2차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오토바이 타는 문제만 해결되면은 자연스럽게 몰바를 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이실직고 하시고 싹싹 빌면 오히려 용서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비는 방법이야 사람마다 달라서 와이프 성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오토바이 보트 운영 경비 아껴서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가거나 명품백이라도 하나씩 사주면은 밤에 빨아주는 부위가 달라진다고요. 괜히 한 소리가 아닙니다. 맞고 살아도 아직 살아있는 짬에서 나오는 소리죠. 그런데 가격을 속이는 행위는 타격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오토바이 타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가격이 넘사벽인데 가격을 들켰다. 그러면은 그 돈은 어디서 났냐? 통장 한번 까보자. 이러면 진짜 망하는 거죠.
일단 통장 까면 이것 말고도 또 용서받을 일이 많은 우리네 인생이기 때문에 서류에 도장 찍기 직전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중년에 인생 망하는 겁니다. 진짜 와이프는 아파트 대출 갚기 위해 아둥바둥 사는데 오토바이 값이면 대출 한 방에 갚을 돈이다. 와, 그러면 진짜 조진 거죠. 이렇게 되면은 디올 명품백 할아비가 와도 와이프 상실감이 커서 상실감을 커버 못합니다. 아마도 눈물부터 보이고 심적 타격으로 몇 날 며칠 말도 못 붙이는 상황으로 가면은 진짜 조진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당해봤습니다. 보트도 그렇게 걸려서 친구 새끼가 의절하고 보트 팔아서 상납하고 합의 봤다고 얘기 드렸죠. 어휴, 그때 생각하면 좀 진짜 욕 좀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좆될 뻔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완전 몰발을 부추기는 것 같은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여자란 단순 복잡한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질 경우가 있으니 절대 두 가지 방법은 어느 것도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와이프에게 쉽게 허락받는 법이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라이딩하는 부부도 많습니다. 그런데 집구석에서는 때거리 걱정하는데 비싼 오토바이, 비싼 라이딩 기어 착용하고 체인 금목걸이 걸고 해골바가지 반지 끼고 동호회에서 꼴값 떠는 인간도 많이 봤습니다. 뒤만 멋지게 차려입고 나가서 좋은 것 먹고 멋진 카페에 가서 사진 찍고 인스타 올리고 카카오 스토리에 자랑하는 인간도 봤습니다. 혼자 그러고 다니면 즐거울까요? 그냥 마누라 바가지 긁는 소리 듣기 싫으니 잠시 탈출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어떤 경우가 라이딩을 오래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예전에 청주에서 화천까지 배를 끌고 낚시 다닐 때 본 커플이 있습니다. 와이프하고 애들을 둘 데리고 화천호에 와서 주말만 되면 매일 만나던 부부였는데 인천에서 춘천까지 주말마다 온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은행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매일 밤 10시 넘어서 퇴근하고 오면은 다음날 새벽에 나가고 주말이면 잠만 자고 아무것도 못하고 주말을 보내는 그런 평범한 생활을 하다가 와이프가 낚시를 배워볼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준비를 해서 남편이 오면 와이프가 운전해서 춘천으로 바로 출발해서 온다고 합니다. 화천에 새벽에 도착하면은 잠깐 자고 남편은 고무보트에 엔진 달아서 낚시를 하고 와이프는 애들과 조금 더 자다가 점심 준비를 하면서 애들과 남편 먹이고 남편은 다시 낚시 나가고, 그리고 나면은 애들과 산과 들로 돌아다니면서 곤충 채집도 하고 산나물도 캐고 놀다 오후 늦게 철수할 때 저녁 먹고 집에 들어가서 쉬면 일요일은 애들과 또 놀러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더랍니다. 당연히 피곤하다는 말도 안 하고 아침마다 깨우지 않아도 직장 안 가고 싶다는 말을 안 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와이프도 본인도 좋고 애들도 좋아하고 남편도 좋아하고 여러모로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진짜 취미 순기능이 아닌가 합니다. 생활의 활력소가 돼야지 취미가 남에게 자랑하거나 가오잡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취미에 너무 깊게 빠지면 결국 취미를 유지하기 위해 생업과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취미생활도 일상생활도 직장도 무너지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취미가 직업이 되는 경우 성공할 확률이 무척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취미로 바라보는 것과 직업과는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제가 낚시와 사진을 취미로 직업으로 해봤는데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 제가 실패했냐면은 일단 업계가 되게 좁습니다. 그리고 천수답 장사를 하죠. 아주 전문적인 마케팅이나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면으로 영업을 하죠. 기획안을 만들어도 감당을 못합니다. 시장이 좁고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낚시업계 전체 매출이 등산용품 양말 시장만큼도 안 될 겁니다. 지금은 달라졌는지 몰라도 1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오토바이 시장도 마찬가지죠. 아마도 낚시용품 시장만큼도 오토바이 시장은 안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한 달이 건너면 아는 시장이라서 웬만한 도시 내 업자끼리는 형님 동생 하죠. 그래서 정비비, 차량 가격 담합도 하고 뒤에서 상주에 만다고 서로 돕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수입 메이커가 있죠. 사장마다 서로 다 아는 사이일 겁니다. 아마도 종로에서 장사하던 그런 사이로 서로 견제하면서 경쟁하면서 그런 것 없을 겁니다. 수십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에서도 경쟁사끼리 기획실장들 정기적으로 만나서 회의합니다. 특정 학교 출신끼리 만남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담합회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당히 용납되는 수준으로 즐기라고 제가 입에 거품을 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노른팔에 누가 호구인지 모르겠다면은 내가 호구이다라는 말이 있죠.
막말로 호구되기 딱 좋은 거지. 중년에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허세끼 있는 남자들 뻑겨먹기 좋은 시장이죠. 중년에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오토바이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으로 오토바이를 타다 보니까 걱정도 되고 정보를 얻기 위해 동호회 클럽에 많이 가입하죠. 라인이나 카카오 카페, 인터넷 카페에 많이 가입합니다만은 처음에는 열심히 참석하고 열정적으로 활동하다가 결국은 던지고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카페나 동호회에 가면은 항상 입김이 센 사람이 있고 그런 입김 센 사람에 의해 운영진이 오락가락하는 경우도 있고 여왕벌, 특히 여자 문제로 동호회가 깨지기도 합니다. 또 그런 데서는 돈 좀 있어 보이면은 사람이 꼬이죠. 어떤 방식이든 꼬입니다. 보험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진짜 거지 새끼 여러 부리 사람이 꼬입니다만은 얼마간 빨아먹었다고 생각하면은 쌩 까는 인간도 많죠. 쌩만 까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씻고 다니죠. 별일 다 있습니다. 다 나보다 잘난 건 못 보는 성격 때문인 것 같습니다만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실망감으로 동호회를 탈퇴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라이딩은 맘에 맞는 친구와 함께 하시거나 그런 친구를 만드시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는 인터넷이나 나이 먹어서 만난 친구보다는 오래 만난 친구 중에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는 끝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죠. 사람은 10년을 봐야 대충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사귀거나 군대에서 사귄 친구가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허락받는 이야기가 너무 확정이 되었네요. 정리하겠습니다. 몰발을 하든 가격을 속이든 진정한 취미생활은 진짜로 안됩니다. 본인이 감당이 가능한 최대가 아니라 최소의 범위에서 선택하시고 그 범주 내에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되면 한다라는 생각으로 돈과 시간이 되면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대 미들급으로 한정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왜 미들급이냐면은 그 정도 되면은 누구나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성능이 되고 금전적으로도 가장 합리적이고 진입 인구가 많아서 구입도 쉽고 기변하는 경우 중고 처분도 쉽기 때문입니다. 돈 많고 부담이 없다면 할리 BMW 멋지게 타고 다니는 거 좋죠. 좋은 건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나 알아주지 내 편인 가족이 안 알아주면 의미는 없는 바보짓이죠. 앞뒤 잘 둘러보시고 어떤 것이 진정한 취미인지 잘 분별하셔야 진정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최악의 오토바이 몰바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이야기라 체감이 안 되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공감하실 만한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꼰대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런 꼰대짓을 해서라도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적당히 하시는 것, 적당히라는 것이 가장 어렵죠. 지나고 나면은 다 부질없는 짓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위시리스트의 가장 최상위에 있다면은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지나고 나면은 후회하고 금전적 손실만 남습니다. 그 돈으로 아파트 샀으면 땅이나 샀으면 그렇죠. 중년에 이렇게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닌 일로 후회하지 마시고 앞으로 삼시세끼 밥 얻어 드시려면은 잘 하셔야 합니다. 진짜로 중년에 잘못하셔서 나이 먹고 힘없을 때 끼니마다 컵라면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꼰대마냥 잔소리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가정의 평화를 위해 하는 소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